현재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며 이마저 미국에 비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는 성능에서 한참 뒤처집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한국형 스텔스기인 KF-X의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마침내 한국도 세계에서 몇 안되는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KF-X는 예산으로 무려 8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이며 2단계에 걸쳐 개량을 진행하는데 최종 단계인 블록 3에서 완전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발사인 카이가 KF-X를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와 대등한 성능으로 개량하겠다고 천명하자 의외로 주변국들은 이를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KF-X를 크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육군을 양성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집념을 보여주며 그 존재감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총환자로도 개발하지 못했던 한국의 방산업은 꾸준히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끝에 미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육상 병기 개발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성능에서 F-22에 근접하자 한국의 집념과 기술력을 우습게 보고 저평가했던 중국과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제-20은 모든 스텔스기 중에서도 최악체로 평가받으며 일본은 아직 개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KF-X가 F-22와 대등한 성능을 보유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22와 대등한 KF-X의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가능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대공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개발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F-22가 여전히 세계 최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공대공 전투의 핵심인 레이더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APG-77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F-35로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러시아의 수호이 57이나 중국의 J-20은 탐지거리가 300km를 넘지 못하는 반면 APG-77은 무려 500km대에 달하기 때문에 공대공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X에 탑재할 A4 레이더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는 APG-77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 KF-X를 최종 단계인 스텔스기로 개량할 때 F-22를 압도하는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인데요. 이는 한국이 1990년대부터 KF-16을 부품까지 국내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 국산 경 전투기인 FA-50을 개발하면서 수십 년간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전투기들 간의 근접전인 도그 파이팅은 기동성이 승패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KF-X는 지금까지 F-35만이 보유했던 모델 역변환이라는 설계를 적용해 우월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KF-X는 체급에서 중간 단계인 미들급에 불과함에도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F-22를 제외한 타국의 스텔스기들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KF-X가 겉으로만 한국산일 뿐 실제 국산화율이 절반도 안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스텔스기인 J-20이 성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KF-X는 전자장비를 포함한 주요 부품을 국내 기업인 하나와 LIG에서 개발해 국산화율이 70%를 넘어섰으며 그나마 엔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이마저 블록2에서 국산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전투기들이 러시아산을 불법 복제한 짝퉁에 불과하며 본인들이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해 내세운 J-20은 국산화율이 50%를 넘지 못하는데요. 우선 J-20의 레이더는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레이더를 불법 복제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격하게 항의했으며 엔진 또한 4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27의 엔진을 탑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에 아시아의 유일한 스텔스기였던 J-20을 개발하면서 동아시아의 전력적 요충지인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강으로 군림할 국산 스텔스기 KF-X를 개발하면서 J-20에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한 중국은 그대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중동과 동남아의 전투기 시장을 KF-X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J-20의 수출용이며 대당
천억 원에 달하는 FC-31을 야심차게 개발하여 미국의 스텔스기를 도입할 수 없는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C-31은 성능에서 J-20보다도 열세인 주제에 대당 천억 원을 훌쩍 넘는 반면 KF-X는 F-22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했음에도 대당 800억이 안되는 전륜한 가성비를 자랑하여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KF-X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동남아의 맹주인 인도네시아가 KF-X 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재래식 무기의 정점인 스텔스기임에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KF-X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더 이상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 전선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옆나라인 일본에선 한국의 KF-X에 불안과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X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의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반면 일본의 스텔스기인 F3는 이제서야 개발을 시작했을 정도로 미래가 어둡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평화헌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을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용하던 공자대 F-15J와 F2를 자국의 F-35로 대체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선 F3의 개발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국산 스텔스기 개발 대신 F-35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라며 오직 국내 기술로 KF-X를 개발한 한국과 비교해 미국에 휘둘리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KF-X는 이런 외세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의 푸른 영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